오늘은 이제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어지럽죠?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데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뭐 스님께서도 정법 강의 법문 안에서 가끔 한마디씩 한 말씀씩 이제 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 지금 이제 우리는 평상시가 아니라 전쟁 중이에요. 좌파 우파의 이념 전쟁이죠. 좌우파의 전쟁이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고 지금 역시 뭐 근본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사회를 너무 무심하게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우리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거의 반공산주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몰라요. 우리나라가 100% 온전한 자유민주국가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공산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난 5년 동안 특히 굉장히 많은 폭의 변화가 있었는데 많이 이제 공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 많은 걸 지금 지난 정권이 많이 이제 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되돌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정권이 아마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바로잡을 것도 너무 많고 국민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 갖고 지금 이걸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아갖고 이 경제난을 타개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NTD 코리아라는 채널을 발견을 했어요. 이 NTD 코리아 채널은 주로 어떤 종류의 영상을 주로 올리는 그런 채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저는 우연하게 이 채널을 물론 이제 우연은 아니고 제가 막 뒤졌었어요. 뒤지다가 이제 알게 된 채널인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 좌파가 득세를 하는 이 추세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어떻죠? 미국이라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제 정말 대표적인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죠?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좌파들이 너무나 득세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어느 날 미국이 공산화가 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어느 날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100% 공산화가 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듯이 미국이 공산화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도 이걸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예를 들었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세계를 향한 이제 침투죠. 세력 확장의 작업이 이제 이게 뭐 어제 오늘 된 이야기는 물론 아닌데요. 이게 최근 한 20-3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진행이 돼갖고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어지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 사람들이 자칭 신좌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신좌파주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썼을 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나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이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고 그냥 단지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내어놓는 기치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다양화됐다 뿐이지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은 뭐예요? 세계의 공산화라는 거예요. 공산화가 여러분 어떤 체제죠? 독재잖아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도 굉장히 독재스러운 정책이 많이 실행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핍박 속에서 거의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백신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많은 걸 좀 찾아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심각할 정도로 좌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제가 이제 나중에 다 깨달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국제의 추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뿌리 민족이고 국제가 남은 몸통이 중국이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죠. 이파리잖아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파리인데 이파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분명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자면 국제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일당 100이라고 하죠. 국제에서 100명이 동성애
자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동성애자가 생기는 것 같은 이치인데요. 우리하고 이제 국제하고 관계는 일당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제가 그런 어선한 그런 환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역시 같은 정도로 100이면은 1의 정도로 우리가 이 좌파가 득세하는 바람에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이제 자유진영하고 이제 그 사회주의 진영하고 대립은 뭐 항상 유사 이래로 항상 있어왔죠. 그냥 일단은 우리가 전쟁은 그만하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일단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지난 2차 세계대전서부터 한 40년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발전을 좀 도모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요즘에 와갖고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이 자본주의 국가에 침투를 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단체들이 이제 정말 미국 전역에 여기 다 퍼져갖고 다 이게 다 뿌리를 내리고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이념 교육을 시키고 사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조직원들을 많이 확장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들의 배후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있죠.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잖아. 공화당이 보수 우파고 민주당이 좌파죠. 민주당이 이제 말은 좌파인데 사실은 그 뒤에 다 이 이제 공산주의 단체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좌파 의원들하고 이 공산 세력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 배후에는 이제 중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CIA에서도 이 공산주의 이 공산 집단에 대해서 함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듣기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쭉 가다 올라가면 중국이 나오는데 중국하고 뭐 그런다고 그걸 파고 들어가고 중국에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죠? 중국하고 전쟁을 벌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자기네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세력 확장이잖아요. 요즘엔 누가 총칼 들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시대가 아니고 다 간첩이나 스파이를 활용을 해서 자금을 대갖고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그 해당 사회에 다 보내가지고 심어놓고 조직을 만들게 하고 교육을 시키게 하고 조직원을 팽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왜 그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 하나를 왜 신천지 교회를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위장으로 이제 평범한 신도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을 하나하나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이제 신천지 그 특유의 세뇌 방식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상한 사상을 주입을 시켜가고 이걸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 만들어 놓고 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목사님이 평화로운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일어나갖고 일요일 아침에 설교를 하러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 신도 전체가 다 신천지 교인한테 다 넘어갈 상태가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심어가지고 스파이를 심어갖고 다 작업을 해갖고 요소에 다 이거를 조직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더 팽창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날 약속을 해갖고 우르르 하고 이제 해갖고 딱 뒤집어 엎으면 뭐예요? 그 주 하나가 그냥 공산화가 되고 그런 위협에 처해 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이념적으로 대립한 거는 뭐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인데 왜 지금 최근에 와갖고 이렇게 이 좌측 진영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침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스파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스파이가 뭐 중국에서 파견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 파견된 스파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간첩이 있죠. 우리나라 간첩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북한에서 그 주체사상을 창시한 황장엽 씨라고 있다고 해요. 이 황장엽 씨가 이제 월남을 해갖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 난파 간첩이 5만 명 이상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언제 얘기, 어제 있은 일이 아니라 한참 전에 한 이야기니까 그때 5만 명이면 지금은 갑자기 북한에서 야, 우리 어떻게 양심이 없겠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하고서 갑자기 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중지를 할까요?
북한 공산당 집단은 그런 집단이 아니죠. 그죠? 과거서부터 계속 진행해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해온 건데 우리가 어느 시절에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 있었고 어느 시절부터는 그냥 이게 은근히 수와해가 되면서 연화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요즘은 어때요? 지난 그 문정권 5년 때는 어땠어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아예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린 상태예요. 허물어졌어요. 북한? 뭐 살다 보면 공산주의도 할 수 있지 라는 인식까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북한 그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전혀 인지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나라에서, 언론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거나 북한은 자기네가 세력 확장을 위해서 간첩이고 뭐고 핵무기도 개발한 사람들이 간첩을 훈련시켜 갖는 데를 보냈겠어요? 당연히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간첩들이 내려왔겠죠? 우리만 가만히 모르고 앉아갖고 그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와서 요소요소에 사람을 심어놓고 조직을 확장시키고 뭐 법조계, 언론계 다 사람 심어놓을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앉아있었던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지금까지 엄청난 작업을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뒤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사실은 그 공산주의의 본질은 뭐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그 각 사람들의 환경이 다양하고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다 다양하잖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뭐 능력도 재주도 다 다양하고 다 차등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모순이 있다. 세상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가진 자들의 경제를 다 국가에서 몰수를 해갖고 이거를 인민들에게 다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것이 이상적인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죠. 그러나 공산주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에는 몰수를 해서 이거 나눠주는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정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강력한 게 아니라 이제 독재를 행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집단이 일단은 다 몰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인민들한테 나눠주지 않죠.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인민들을 위해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다 해갖고 내가 다 이 권력을 장악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독재 세상을 펼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지 이 인민들한테 나눠주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결국에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국소수의 엘리트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고 나머지 인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깡통차고 거짓골로 살고 있죠? 그냥 개돼지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결론이에요.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애초에 뭐 사회는 이렇게 해서 뭐 초기 공산주의 뭐 해갖고 뭐 자본주의로 들어가서 힘을 갖추고 뭐 사회주의로 가서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인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창신을 해놨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이 혼자 하는 이야기고 그게 말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의 이야기인지.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뭐 마르크스를 하고 숭배를 하고 다 해놓는 것은 자기네들의 독재를 좀 더 잘 원활하게 이걸 진행을 하려고 그냥 그 마르크스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인민을 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게 이제 뭐예요? 결국에는 공산주의의 모순이고 공산주의의 결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에는 뭐예요?